네,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혁신학교 아이펠 교장 이지석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교장쌤으로 처음으로 데뷔를 하는 날인데요. 지금 보니까 한 43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오늘은 저희 인공지능 혁신학교 첫 번째 코스 아이펠 강남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 1시간 정도 보고자 합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학교 아이펠의 교장쌤이고요. 아이펠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원이 아닌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업만 배우는 아주 딱딱한 학원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인생의 전환점이 내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과정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 혁신학교 아이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의 등장인물들이 있겠죠. 아이펠을 만드신 설립자, 그리고 모듀언을 정말 많이 겪어보신 모듀언 헤비 유저, 그리고 이 과정들의 콘텐츠를 만들어주신 콘텐츠 개발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하실 때 함께 도와주실 코치님, 그리고 저 교장쌤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아이펠 홈페이지 iPel.io에 가보셔서 아이펠 모집 요강 확인해 주시고 아이펠에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선지원 후고민 iPel.io에 가셔서 이 방송 끝나자마자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행 순서는 우선 아이펠 소개 및 모듀언 헤비 유저분을 모시고 경험담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모듀언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펠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코치님들을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아이펠 강남의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집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내용 답변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좀 알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링크를 타고 뭐 카톡이나 다른 데서 들어가신 분들은 댓글이 안 달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셔서 모두의 연구소를 찾아서 들어가서 들어오시면은 밑에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질문은 언제나 환영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요. 답변이 제가 못 보고 지나쳐서 좀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들은 저희가 나중에 밑에 댓글로라도 꼭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채팅창에 저희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명 유튜버 분들의 채팅창에는 가끔 나쁜 단어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기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이펠 설립자와 모듀언 유저를 헤비 유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펠 모듀의 연구소의 아이펠인데요. 모듀의 연구소 김승일 소장님과 와차의 박지민 연구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프 박수를 쳐야 되네요. 관중이 없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모듀 연구 김승일 소장님과 와차 박지민 연구원님인데요.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왓챠에서 추천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박지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모드 연구소를 만든 대표 겸 연구소장 김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소리가 없으니까 되게 썰렁하시죠. 그러네요. 예, 박지민 연구원님 그 추천 시스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추천 시스템 하시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왓챠는 왓챠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왓챠 플레이에 컨텐츠가 14,000개 정도 돼요. 유저가 여러 컨텐츠 중에 어떤 거를 좋아할 만한지를 예측해서 꺼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승희 소장님 일단 저희 모두의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설명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해주셔야죠. 예, 모드의 연구소는요, 2015년도에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느꼈을 때 그 어떤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다고 느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기업 연구소에 가면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연구만 할 수 있고 그것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설득을 해야만
이제 그 연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할 수는 있을 텐데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 시험을 통과도 해야 되고 해도 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해도 어떤 재미있는 연구를 하는 곳에 잘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또 그 연구실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 같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모두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모두 연구소는 다 같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함께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민님이 제가 아까 모두연 헤비 유저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모두 연구소에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셨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작년에 모두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네, 플립스쿨도 참여했고 랩, AIC, 미니모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되게 다양한 과정들인데 아직 플립스쿨이나 미니모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근데 그렇게 활동하셨던 모두 연구소 어떠셨나요? 네, 저는 플립스쿨을 제일 먼저 모두 연구소에서 이용했었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플립스쿨이랑 뭐라고 해야지? 문화? 이런 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플립스쿨이 플립러닝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플립러닝이 와서 막 수업식으로 교육하는 게 아닌 각자 공부해오고 와서 토론하고 뭐 더 발전시킬 방향을 의논해보고 이해 안 됐던 것들 얘기해보고 이런 것들이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의 공부 방법이랑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하고 싶은 주제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 경우에는 추천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사실 추천을 공부하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었고 네, 참여하게 돼서 결국에는 추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플립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도 함께 하셨다라는 소문이 좀 있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플립스쿨 하시면서 처음에 조원으로 참석하셔서 나중에는 퍼실리테이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 연구소에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럼 소장님, 아이펠은 이 과정 외에 또 왜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아이펠을 이제 처음 기획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한 이유는 어쨌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이제 점점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기존의 어떤 교육 방식이라는 게 뭐 알다시피 앞에 선생님이 있고 우리는 학생이 돼서 강의를 듣고 어떤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학습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학교도 다녀봤고 뭐 학원도 다녀보셨겠지만 뭐 계속 졸고 뭐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좀 배울 때 좀 실제로 해나가면서 배울 수 있는 러닝 바이 두잉 개념으로 좀 이거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처음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강사 위주의 어떤 교육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컨텐츠 위주의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 위주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사가 없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서울 지역에는 많은 좋은 교육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갈 수는 있을 텐데 과연 지방에도 이게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인공지능 강사들이 전부 다 내려가서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줄 것이냐? 그럴 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누구나 인공지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주려면은 기존의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다. 뭔가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민하고 만든 게 아이펠입니다. 예, 거의 설립 이념이 건국 이념 느낌, 홍익 인간 느낌이 굉장히 나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지민님께 돌아와서 먼저 이제 모두연에서 공부를 하시고 인공지능 분야로 취업을 성공하신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기를 뾰족하게 만드는 거랑 다른 하나는 자기를 알리는 거.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뾰족하게 만드는 거는 이 분야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크게 분야로 나누면은 뭐 코딩도 잘 해야 하고, 그러니까 CS 지식도 있어야 하고, 이론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수학적인 거든 이 머신러닝 개념이든, 그리고 이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그 산업군, 그 분야에 대한 지식, 흔히들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주니어가 다 잘할 수는 없고, 그 중에 2가지 정도는 제 생각엔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또 머신러닝 분야도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컴퓨터 비전이랑 NLP 뭐 그 정도가 큰 양대 산맥일 텐데 그것도 둘 다 잘할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 그리고 NLP, 만약 NLP라면 NLP 중에서도 다양한 태스크가 있는데 다 잘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를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다 잘하려 하지 말고 자기한테 잘 맞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로 여겨지는 거, 그걸 잘 찾아서 뾰족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번째로 자기를 알리는 거.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가 특히나 공유하는 문화, 오픈소스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 분야에서 내 이름을 알리려면은 자신도 이 오픈소스 문화, 공유 문화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필수는 아니지만 그게 자기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약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작은 이 바닥에 자기가 중요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본인의 실력을 뾰족하게 다듬는 것, 내 분야에 있어서 확실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알리고 하는 것. 사실 이 부분이 아이펠에도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질 않네요. 계속 있어야겠네요. 우리. 아니요.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드연구소 김승일 소장님하고 왓챠 박지민 연구원님을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아이펠 지원자들이 오셨을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드연구소 아이펠 우리 되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모두의 연구소 김승일 소장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왓챠 박지민 연구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자분과 이제 모든 헤비 유저를 모셨고요. 이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저처럼 유튜버이실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컨텐츠 크리에이터님들이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이펠 코치님들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모시기 위해서 2분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 정민정 연구원님과 아이펠 코치 손주영 연구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가 소개는 간단하게 드렸는데 혹시 그래도 다시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아이펠 모드연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컨텐츠,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크리에이팅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정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주영이고요. 이번에 이제 아이펠 코치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요. 첫 번째로 민정님한테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하는 직책일까요? 네,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일단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컨텐츠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 아이펠에서는 이제 학습을 하는, 교육을 하는 그 단위가 하루하루 진행이 되는 걸 노드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하루에 노드가 한 6, 7시간 정도의 과정이 된다면 그 노드들을 저희가 이제 몇 개씩 담당을 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몇 개씩 담당해서 그 컨텐츠를 그 학생들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치님. 근데 사실 손주영 연구원님은 코치님이시기 이전에 컨텐츠 크리에이팅도 하셨었죠. 이어서 코치님까지 맡아주기로 하셨는데 코치의 역할은 어떤 게 될까요? 네, 학생들이 일단 노드 크리에이터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노드를 보면서 실제로 학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이제 뭔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완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민정님께 컨텐츠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학습 노드라고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의 노드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노드들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노드는 저희가 하루 동안 학생이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노드는 작게는 한 3개 정도에서 5-6개 정도의 작은 스텝들로 또 구분이 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노드의 주제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노드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다 넣어야 되는지 먼저 기획을 하는 단계를 저는 먼저 거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막 거기에 노드에 어떤 거를 넣어볼까, 어떤 내용을 다 넣을지 약간 산발적으로 처음에 다 써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좀 순서라던가 이런 그런 짜임새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걸 기획을 먼저 하는 게 저는 한 3-4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까지 걸렸던 노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기획이 먼저 한번 끝나게 되면은 한 이틀 정도 밤새면은 호로록 해가지고 완성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제작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이 사실 거의 약간 갈아 넣으신 느낌이네요. 네, 영혼을 이렇게 갈아서 넣으면은. 그럼 이 노드 제작에 있어서 갈아 넣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아이펠 모두 연구소 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랑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항상 요청을 많이 해주셨던 게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주제 자체가 저희가 러닝 바이 두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 안에서도 계속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그냥 읽고 아니면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꼭 넣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뭔가 그 학생이 진짜로 생각을 해봐야만 그 넘어갈 수 있는 퀴즈라던가 아니면은 실습 같은 코드 구현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가이드 코드는 있지만 그 학생들이 꼭 자기가 스스로 코딩을 해봐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제 코치님은 이 노드들을 학생들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 다 풀어보고 계신데요. 지금 노드를 직접 풀어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지금 민정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요? 네, 일단 노드 자체가 굉장히 내용도 방대하면서 그리고 구성 자체가 되게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 접하면 제가 물론 그 노드를 제작한 일부 노드들도 있지만 제작하지 않은 노드들은 일단 어려웠습니다. 일단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게 나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자들이 곳곳에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가 이제 브라우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은 옆에 또 다른 코치분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저자의 그런 목소리 그런 것들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그런 노드들을 풀면서 딥러닝이랑 이런 거구나라고 음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질문이 풀타임 학교 같은데 대부분이 신입 취업하시는 분들이고 이직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중고등학생층은 타겟층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하는 아이펠 같은 경우 이제 풀타임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분들이 듣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중고등학생 분들은 이번 기회는 좀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가 향후에는 정말 인공지능이 모든 분들이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죄송하네요. 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가장 인상 깊었던 그 풀어보신 것 중에서 학습 노드는 이제 여쭤보면 본인 거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본인 거 제외하셔도 되니까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네,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노드들이 사실 다 그런 저자분들마다 다 달라서 일단은 조금 꼽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 기초라고 하면 어떤 분은 엠리스트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 하면서 시작해서 이제 프로가 나가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 실제 신경망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케라스나 API 설명법으로 이렇게 나가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노드들 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진짜 다 인상이 깊었고, 그 노드 거기에 관련된 노드들을 다 풀어봤을 때 아,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라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다 네. 아, 지금 네, 다입니다. 살아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정리해 보면 인공지능을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포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질문이 더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사실 코치님은 거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들과 풀타임으로 함께 해주실 건데요. 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제가 먼저 공부한 부분도 있고 또 가끔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제 공부를 하시는 학생분들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처음 보였던 것들이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치지 않고 6개월 동안 이제 계속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제가 되게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함께 끝까지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물론 노드를 풀면서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플립스쿨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스터디라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같은 학생들하고 코치들까지 이제 엮여가지고 그룹 이제 스터디 같은 형태로 뭐 그런 논문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코딩 테스트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명 이제 CS231 강의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또 공부를 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양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뒤에 설명회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자세하게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부적인 소문으로는 힘들어하면 멱살 잡고 끌고 가주신다는 멱살 캐리 선생님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님들을 잘 믿고 따라가면은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민정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주영님한테도 컨텐츠 크리에이터시니까 같이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 과정이 다 끝나면 학생들의 컨텐츠 평가가 또 반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콘텐츠를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이 제작을 하면은 일단 에디터 분들도 계세요. 이제 1차적인 편집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치 분들도 그 노드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평가가 있는데, 학생들의 콘텐츠 평가도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가 열심히 뭐 자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지만 학생들의 입장, 실제로는 어떤 학습 효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던가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콘텐츠가 더 이제 풍부해지거나 더 좋은 콘텐츠로 이제 앞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학생분들 오시면은 뭐 평가도 되게 가감 없이 막 해주셔도 저도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약간 말을 더듬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럼 다른 크리에이터신 주영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그 코치로 지원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콘텐츠를 진짜 저도 열심히 만들긴 했지만 사실 완성됐다라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이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학생분들께서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그 부분 바탕으로 해서 보완을 하면서 같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뭔가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치를 하신 이유가 잘못된 평가가 나오면 뒤로 끌고 가시려고 하셨다라는.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고 진짜 근데 피드백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정민정 연구원님,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겸 코치까지 맡아주신 손주영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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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 질문창을 잠깐 봤는데요. 노드에 대해서 좀 스크린샷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스크린샷은 당연히 제가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에서 스크린샷을 하나씩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 코치님이랑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제는 저의 시간입니다. 이제 슬기로운 교장 시간, 교장의 시간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아이펠 강남. 저희가 이제 맨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코스가 아이펠 강남이라는 코스고요. 이 강남 코스의 프로그램하고 모집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질문 또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노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만들어주신 그 컨텐츠, 하루에 풀게 되는 일정량의 컨텐츠 하나의 노드들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노드 안에는 프로젝트 형태로 미션이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저희가 하나의 노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이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아이펠을 만들게 된 거는 사실 기존 인공지능 교육에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게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 피드백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최근 정말 많이 따라서 해봤는데, 저도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는데 막상 나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더니 스스로 구현은 잘 못하겠더라라는 피드백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막상 현실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더니 이게 책에서 주는 책에서는 데이터 다 다운로드 받고 했었는데 이런 거랑은 너무 다른 것 같더라,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또 혼자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한 게 내가 맞나, 내가 이 코드를 돌려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해서 좀 고민을 해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던, 또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한 수학을 공부하던 모든 학습 노드를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서 해야겠다. 그리고 또는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을 실전 프로젝트로 구현을 하게 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공부로만 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우리는 플립스쿨이라는 좋은 과정도 있으니까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배워보자 라는 취지로 아이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저희의 슬로건이 되었는데요. 세 가지 슬로건, Learning by Doing, 그리고 Hello Real World, 그리고 Doing Together, 요 세 가지가 아이펠의 슬로건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iPel.io 들어가 보신 분들이 이걸 보셨을 텐데요. 아이펠의 학습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크게 왼쪽 익스플로러가 있고 오른쪽에 보이지가 있는데요. 익스플로러 코스에는 크게 두 가지, 익스플로레이션 스테이지와 펀더멘탈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익스플로레이션 스테이지는 인공지능은 사실 아까 지민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근데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분야인지도 잘 모르고 이 분야를 공부하면은 어떤 개발자가 될 수 있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한국말로 하면 모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모험하고 탐험해보는 스테이지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는 수학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코딩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당연히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펀더멘탈 스테이지에서 보강을 자연스럽게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모두 마스터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보이지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스테이지를 Going Deeper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역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번 과정에서는 컴퓨터 비전하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영상과 자연어 처리, 이 두 가지 분야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비전 쪽을 하겠다, 나는 또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언어 같은 쪽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또 공부만 하게 되거든요. 너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이제 고래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캔버스 스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캔버스에 저희 본인이 프로젝트를 그려 나가시는 과정들이 있고, 이게 총 3가지 프로젝트로 진행을 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익스플로러 과정, 프로젝트를 통한 기초 다지기 과정인데요. 익스플로레이션 스테이지, 탐험하는 과정에서는 총 30개의 실전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첫걸음, 데이터 분석,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생성형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고잉 디퍼에도 컴퓨터 비전이랑 자연어 처리가 있었지만 익스플로레이션 스테이지는 완전 딥하게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게 있는지 체험해가면서 좀 더 그 느낌을 가져가는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번 보고 쓱 훑고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매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수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은 펀더멘탈 스테이지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40개의 기초 이론 노드들이 있고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수학과 확률 통계, 머신러닝 기초를 익스플로레이션 스테이지를 하시면서 같이 펀더멘탈 스테이지로 다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끝나고 나면요. 보이지? 스테이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잉 디퍼 스테이지는 10가지 심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비전 트랙과 자연어 처리 트랙이 있으니 아마 이걸 공부하시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젝트라고 해커톤이라고 말씀드렸던 캔버스 스테이지는 총 3가지 개인과 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교내 캐글 대회예요. 아마 인공지능을 조금 접해보신 분들이면 캐글이라는 게 뭔지 아실 텐데 어떤 문제를 주고 저희가 풀어보고 거기에 계속 이제 리더보드에 순위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저희 교 내에서 그 캐글의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미리 알려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미리 공부해올 수 있기 때문에 캐글의 주제를 하나 잡아서 그 리더보드에 서로 몇 위에 랭크가 되는지 한번 쭉 모니터링 해볼 예정이고요. 거기서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넘어가면은 관심 연구 주제 POC라는 게 있습니다. POC는 Proof of Concept의 약자니까 어떤 컨셉이 있을 때 그게 되는 건가 하고 구현해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연구 주제를 하나 잡아서 이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 하는 프로젝트가 두 번째 프로젝트고요. 사실 이제 이 과정들이 세 번째 프로젝트를 가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제 3개월 동안 맨 마지막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주제를 잡아서 POC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프로젝트를 하나의 제품이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는 3개월 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시면 본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아까 노드를 보여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질문 좀 한번 볼까요? 최근에 유사한 과정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떠한 과거 경험이나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과정을 설계하셨는데 참여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L, 그러니까 아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일단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내용을 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오피셜한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개발자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해당 분야의 딱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다 담아주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노트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교장 선생님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써주셨는데 김승일 소장님이 써주신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6개월이 좀 짧을 것 같기도 하다는 사실 짧아요. 어떤 공부를 하는데 6개월 과정을 해서 내가 개발자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짧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해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밌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 학습 노드를 띄워놨지만 이 학습 노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구성을 해놨어요. 공부하시면서 힘들지만 재밌게 하실 수 있고 정말 실무에 도움이 되는 과정들을 6개월 안에 같은 6개월 기간이라고 하면은 어디보다도 저희가 더 알차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끝나고 졸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의 미니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후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IPL 학습 노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웹 베이스로 다 준비가 되고요.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은 본인이 학습 중인 노드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 스티커 앱 만들기 첫걸음이라는 학습 노드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내가 지금 어느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쭉쭉쭉쭉 내려가 보시면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게 카메라 스티커 앱 만들기 첫걸음이지만 이 안에 인공지능을 녹여서 만들겠지만 프로젝트는 고양이 수염 스티커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웠을 때 응용해서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해보게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변경해서 내 코드를 짜야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노드 큰 박스를 보시면 내용을 보면 스스로 학습 가능한 친절한 학습 노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 블로그, 재미있는 기술 블로그를 보고 따라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블로그 쓰신 분들이 책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책으로 가면 내용이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래서 좀 그런 딱딱해짐은 피해보자. 우리는 노드에 제가 좋아하는 드립 같은 것도 좀 많이 넣어보자. 이상하지 않은 선에서 이런 것들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많이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피식피식 재밌게 웃으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도 내용이 부실하지 않게 실무적인 내용이 엄청 많이 강화되어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Exploration, Fundamentals 그리고 Going Deeper 스테이지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코딩 같은 거 아까 하면서 프로젝트 할 때 프로그래밍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면은 이게 아까 위 페이지에서 이제 내리면 이제 이런 페이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인풋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이 아까 웹 기반 내에서 코드를 바로 짜서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웃풋인데 그렇게 하면 아웃풋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 노드 웹페이지 내에서 다른 페이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내에서 쭉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 내려가시면서 읽어보고 코딩하고 코딩 확인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확인을 위한 퀴즈 제출이 있죠. 그래서 또 공부하고 생각해 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간단한 질문들을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은 저희 아까 손주영님 같은 코치님들이 그 답변을 확인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학습 노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플립스쿨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모디언에서 정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학습 방법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아이펠 과정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기 위해서 플립스쿨을 포함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펠 내에서만 플립스쿨이 또 진행이 될 건데요. 잠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플립드라는 거는 이제 뒤집어진이죠. 그래서 거꾸로 학습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알록달록한 무지개 피라미드가 러닝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학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피라미드인데요. 맨 위에 보면은 넓이가 제일 작은 거, 꼭대기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가장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렉처링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학생들에게 제일 덜 남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제가 빨간 박스를 좀 쳐놨는데 디스커션, practical doing, teach others, 그러니까 서로 토론하고 실제적인 걸 해보고 그리고 서로 가르쳐 보는 것, 이게 가장 많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게 정말 많이 남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플립스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옆에 보면 이제 모디언 사용 설명서는 아마 모디언을 아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지금 아까 화면 뒤에도 잠깐 보였었고요. 너무 나무라지 말고 함께 토론하고 이런 문화들을 모디언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립스쿨이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서 아이펠 내에서도 이 플립스쿨을 가지고 서로 질문해도 타박하지 않고 가르쳐주고 익힐 수 있는 토론하는 그런 플립스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과정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실 인공지능 쪽 취업하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로켓에 올라타시는 분들, 스타트업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글로 배우는 스타트업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요. 그리고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게 딥러닝 기초 다지기 과정, 그리고 코딩을 익힐 수 있는 코딩 마스터 과정,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논문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물론 당연히 쓰시겠다라고 하면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개발자로서 굉장히 큰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논문을 많이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페이퍼 부트캠프라는 걸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컨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왓챠 박주민 연구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뾰족하게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많이 알리는 것, 공유하고 알려주는 것, 특히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렇게 상생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나만의 컨텐츠는 매주 본인들이 각자의 주제로 한 편의 블로그 글쓰기를 저희가 수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해당 시간 동안 어떤 포맷이 됐든 그게 GitHub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네이버 블로그가 될 수 있을 건데 본인이 공부하시거나 기술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작성하게 요청을 드려요. 그럼 이게 사실 6개월 동안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들에게 나중에 어떤 개발 면접을 볼 때
저희도 지원할 때 GitHub나 이런 거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요거를 바로 제출하시면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레벨로 공부를 하셨는지 분명히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고 본인들의 공부가 잘 정리가 되면은 이게 또한 남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아까 플립러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남한테 가르쳐 주려면 제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한 번 더 되짚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립스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펠 강남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모집 기간은 2020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이 또 좀 있으시네요. 질문을 좀 보면요. 실전형 질문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좀 볼게요. 실전형 프로젝트에서 실전형이라는 단어에 조금 회의적이 되는데 예, 맞아요. 이미 틀이 짜여져 있는 프로젝트를 푸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얼마만큼 이미 짜여져 있고 얼마만큼 자유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유다시티에 나노디그리를 하신다면 거의 프로젝트 대부분이 짜여져 있고 거의 빈칸 채우는 형식이나 마찬가지인지 아니면 프로젝트 시작부터 스스로 해야 되는 방식인가요? 정말 되게 예리한 질문이에요. 일단 유다시티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부를 좀 하셨군요. 유다시티와는 저희가 프로젝트 노드의 구성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공부를 조금 해보신 거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해보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엠리스트 그러니까 손글씨 인식을 가장 먼저 하잖아요. 엠리스트를 예로 들어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엠리스트를 풀면은 저도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맨 처음에 책을 막 따라해서 손글씨 데이터 다운 받고 거기서 이제 다운 학습시키고 뉴럴넷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게 이렇게 딥하게 싸우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손글씨를 인식시켜 본다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을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엠리스트를 저희도 물론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된 게 이제 가위바위보 프로젝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엠리스트는 10가지 분류를 하는 거니까 0부터 9까지. 그럼 이제는 손을 가위바위보를 놓고 분류기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이거 굉장히 간단한 프로젝트죠. 거의 101인데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부터 데이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본인의 폰 또는 웹캠으로 손 사진을 찍으셔서 그 사진들을 DB화하고 그럼 이 사진들을 뭐 예를 들어 28x 28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저희의 프로젝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시티는 좀 빈칸 채우기인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창의력을 요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뭐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실무적인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데이터 항상 다운받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 만들어 보는데 내가 사진 찍은 거는 다 좀 어두우니까 좀 이렇게 나오더라. 밝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사진은 이렇게 찍으니까 좋더라. 이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코치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고요. 예, 그렇게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분한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또는 이제 문의하게 더 남겨주시면 iFL.io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모집 기간은 2010년 6월 10일 벌써 시작했죠. 벌써 지원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시고요. 6월 10일부터 6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 기간은 이게 중요하죠. 2020년 7월 23일에 시작해서 다행히 크리스마스 전에 끝납니다. 12월 22일에 끝나니까 정말 홀가분하게 졸업하시고 크리스마스를 즐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집 인원은 저희도 막 되게 많이 뽑고 싶은데 아직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총 60명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도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싶으신 분들께 60명께 좀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 장소는 아이펠 강남 캠퍼스입니다. 모두연 캠퍼스와 저희가 이제 두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층을 아이펠 캠퍼스로 쓸 거고요. 강남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이게 아무래도 교통의 중심에 있는 게 오시기가 편해서 여기에 위치를 좀 잡았습니다. 지원 자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중고등학생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2020년 1월 1일 기준 민법상 성인이시거나 또는 2020년 3월 1일 기준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발급이 가능하셔야 돼요. 이 고용노동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풀타임으로 참여 가능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업이 9시 반부터 18시 30분까지 진행이 될 건데 요 풀타임으로 참여 가능하셔야 되고 AI 내가 이 학습을 마치고 AI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공부, 수학이나 이런 걸 전혀 몰라도 되나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나 수학을 전혀 모르시면 사실 조금 따라가기 힘드실 수도 있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조금 해보셨다던가 내가 파이썬으로 헬로월드 같은 걸 좀 해봤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수학이 고등학교 때 그냥 나 이과였지 수학은 좀 했었어. 그래서 행렬 조금 기억이 나네 이 정도로 아신다라고 하면은 지원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 두 개도 전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오셔서 조금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선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없으신 분들은 발급 신청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나오는 시간이 1, 2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발급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입학 지원서를 접수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접수해 주실 때 저희가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신청하셨나요? 라고 신청일을 적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더블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꼭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2020년 7월 3일 금요일에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해서 1차 합격 통보를 드리고요.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2차 구술 면접 심사가 7월 7일에서 8일 이게 사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7월 10일에 저희가 최종 합격 통보를 드리고요. 그 사이에 이제 합격이 되신 분들은 HRD 내 수강 신청을 해주시고 7월 23일에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이제 멋진 여정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네,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전에 하셔야 될 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HRDnet 아마 hrd.go.kr 많이 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관리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속하셔서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해 주셔서 양식을 작성해 주시고 iFL.io 지원서에 발급 신청일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펠을 졸업하면은 질문 잠깐 또 온 게 있어 좀 볼까요?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수,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프로바빌리티, 확률, 캘큘러스, 미적분학 이런 기본 과정도 다 영어로 적어주셔서 제가 한국말로 한 번 더 했는데 기본 과정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필수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당연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컴퓨터로 어떤 연산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데는 선형대수가 상당히 필요하고 딥러닝을 하시다 보면은 미분, 적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러닝 바이 두잉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다 풀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근데 책에서는 이런 걸 이제 펀더멘탈 스테이지에서 하는데 책에서는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연산을 하려면은 2x2 매트리스 이런 것들을 풀어야 돼 이렇게 하고 손으로 풀어볼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저희는 예를 들어 2x2 매트리스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실제로 컴퓨터로 풀 수 있는가 이거를 파이썬으로 코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수학을 한다라는 것들 안에 말씀 주신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냥 수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딩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아이패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사실 이제 60명의 학생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될 건데 졸업을 하시게 돼서 졸업하자마자 60명이 다 취업이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업이라는 게 회사에서 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그 회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연애하듯이 매칭해가는 과정들이 썸 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과정 동안에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디언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헤비 유저이신 지민님이 말씀하셨던 미니모, 저 이제 미닝풀 모멘트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니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분들 그 중에 이제 잘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무리하신 분들의 요청을 받으면은 미니모라는 과정을 조인을 하셔서 저희는 이제 많은 인공지능 강의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강의들에 대해서 조교도 연결을 해드리고 또는 더 잘하시면은 강사로도 연결을 해드리고 아니면 연구가 있으면은 이제 리서치 2.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 연구를 대행하는 건데 이런 연구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해드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수익도 함께 분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계속 내고 어떤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가면서 여유 있게 본인의 좋은 레퍼런스를 쌓으시면서 연구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바라기는 사실 저는 이제 선순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아이펠 과정들을 학생으로서 들어보셨으면 한 번쯤 도와주는 입장에서 가르쳐 보시는 것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함께 도와줘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펠 코치라든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학습하셨던 것들을 완전히 마스터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 역할이죠. 지금 이 학교로 오시는 분들이 좋은 AI 기업들의 인공지능 분야로 취직을 하실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도 제 역할이고 사실 요새 굉장히 바쁘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어요. 사실 긍정적인 소식은 정말 많은 인공지능 분야 대표님들과 이제 회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정말 앉으시면서 좋은 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정말 많은 니즈가 있어요. 인공지능 분야 개발자들에 한해서. 그래서 그 분야로 지금 준비를 하시고 본인이 이제 좋은 레퍼런스를 쌓으신다면은 저는 아마 여러 회사에서 서로 스카웃을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 질문들 중에 이건 좀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제일 중요했던 질문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다 모이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계속 공지를 해주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걸 해주시는데 이 과정을 이제 함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주실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받게 된다면 저희도 이 과정을 온라인으로 돌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온라인 학습 패키지로 전달을 드려서 과정에서도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진행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지원 나이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나이 제한은 당연히 없습니다. 요새 나이 제한으로 성별 제한, 나이 제한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고용노동부와 함께 하다 보니까 내일 배움 카드가 발급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받고 있고요. 전공자가 아니라도 지원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의 수학 또는 조금의 프로그래밍을 아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인공지능 전공자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전공자가 아니셔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시고요. 지금 아이패드 시작하기 전이니까 모디언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수많은 문과 분들과 또는 예체능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재학생도 지원이 가능한가도 문의를 주셨는데 대학 재학생 중에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풀타임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 예정자라고 하시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시고 근데 단지 졸업 예정자가 아닌 1학년, 2학년, 3학년이다라고 하면은 좀 지원이 어렵긴 합니다. 이번 기회에는 직장인도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직장인은 풀타임으로 들으시기가 어렵잖아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직장인이 내일 배움 카드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은 무급 휴직 상태셔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회사를 안 다니고 계신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류 전형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서류 전형을 아마 아이펠.io 들어와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요청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질문이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CV나 그러니까 이력서나 GitHub 이런 개인 기술 블로그 같은 주소 등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랑 같이 답변을 드려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 과정에서 가장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으신 분, 잘 완주할 수 있으신 분, 그런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중에도 무언가를 완주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CV나 GitHub는 그거를 돕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정리된 자료가 있으시면 더 좋지만 없으면은 본인의 성실성이나 열정들을 어필할 수 있는 말씀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당연히 무료이고요. 또 이게 지원금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차비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노트북 등 학습용 개인 장비가 필요한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이 장비는 사실 딥러닝이나 이런 머신러닝 공부하시려면은 되게 고사양의 GPU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개인이 구비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70급 이상, RTX 2070급 이상의 좋은 고성능 노트북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거 개인이 가져서 평생 쓰는 건가요? 라고 또 한 번씩 물어봐 주시는데 평생 쓰시는 건 아니고요. 교육기간 6개월 동안 저희가 임대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들이 많이 있죠. 또 온라인 LMS, 그러니까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집에서 공부하면 안 되나요? 집에서 공부해도 되잖아요. 왔다 갔다 힘든데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아까 플립스쿨도 있고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코로나 사태 같은 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 건물 안에서만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제한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여기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심화 과정 2가지만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나는 또 다른 분야도 하고 싶은데, 근데 저희가 이 학습 노드를 만들면서 정말 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도와주셨고, 아까 갈아 넣으셨다고 정민정님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실 한 번에 다 모든 걸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퓨터 비전하고 자연어 처리 이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되는 아이패드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심화 과정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연어 처리와 이제 영상 요 2가지 쪽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졸업 요건도 물어보셨는데요. 졸업 요건은 저희가 크게 수료와 졸업 2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80% 이상 평균 출석을 하시면은 이제 수료가 되고요. 졸업 요건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정을 잘 패스하셨을 때, 아까 펀더멘탈, 익스플로레이션, 고잉 디퍼 그리고 프로젝트까지 정말 잘 마무리하셨을 때 저희가 졸업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료증이냐 그리고 더 추가해서 수료증 플러스 졸업자냐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끝까지 다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더 좋은 혜택들을 만들 때 아무래도 졸업자 분들께 좋은 혜택들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질문이 또 하나 있어서 질문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매일 8시간의 집체 교육은 고등학교 수업처럼 일정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하루에 8시간을 채우고 가면 되는 건가요? 포리트 서울의 경우에는 시간 배분이 자유로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시간 동안 5명 또는 6명이 한 조로 토론하고 협력해 가면서 저희가 정해드린 시간 동안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 조마다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 코치님들이 같이 도와드리면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너무 혁신적인 학교를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제도들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 아이펠이 바라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저는 학습의 개인화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학습을 되게 빨리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느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작은 같아도 종료는 서로 맞는 시간에 할 수 있는 학교를 조금 꿈꾸고 있긴 합니다. 네, 단지 이번 과정에서는 조금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여자가 아니어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 너무 아름다운 질문인데요. 저희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기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딱 생각나기로는 저희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항상 상시 모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 할게요 해서 바로바로 다 오케이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저희와의 이제 논의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당연히 이거 열정페이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신 분에 한해서 적절하게 많은 보상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으니까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모두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은 환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공부하려고 한다면 장소가 제공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더 공부하는 건 정말 언제나 너무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 더 공부한다는 게 아마 그 시간대실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더 이제
추가 공부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강의실을 하나를 오픈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까지, 아직 시간까지는 완전히 정해놓은 건 아닌데 추가적으로 더 늦은 시간까지 그 랩탑 사용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질문을 또 받아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요 밑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ifel.io에 오셔가지고 문의하기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네, 딱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네요.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처음 하는 거라서 저도 유튜버 교장쌤으로 처음 데뷔를 한 거라서 많이 부족한 게 있었는데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펠 강남 과정에 본인이 이번에 못 하시더라도 지인분들 무료로 좋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소개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시간 동안 귀중한 1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